제가 PPT는 지금 저희 학습 자료란에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최대한 상상력의 힘을 발휘해 주세요. 애초에 PPT를 봐도 여러분의 상상의 힘을 부탁하려고 했어요. 다른 학문이랑 다른 점은 문학의 제가 생각하는 문학의 매력은 다른 시대, 다른 삶을 내 삶처럼 상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역사를 배우는 도 가능하겠지만 나와 다른 시대에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상의 힘이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한양대학교에 있고 강의실에 와 있고 점심 먹었고 약간 졸리고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그 18세기 영국의 시종 풋맨의 사진이었어요. 빨간 옷을 입은 라이벌이라고 부르는 하인 제복을 입은 젊은이의 모습인데 잘생겼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살고 있는 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잭 더 풋맨이에요. 시종이고 여러분은 지금 약 19 정도 먹었어요. 인물 하나 끝내주게 생겼어요. 우리 부모님이 비록 가난하지만 못 살지만 내 인물 하나 잘 낳아주셔서 그래서 내가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사진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PPT가 나오겠지만 부모님 사진이 있어요. 부모님은 정말 지질이 궁상, 너무 가난하게 생겼어요. 옷도 완전히 달라요. 막 누덕누덕한 옷이고. 부모님은 페전트라고 불리우는 농부인데 그냥 농부가 아니라 정말 농부 계급 중에서도 가장 아래층의 소작농이었던 못 사는 농부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까지도 그냥 소작농 지어서 벌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젊을 때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을 목을 쳤어요.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종교에 미쳤던 사람들이 왕의 목을 쳤어요. 그래서 공화정이 설립됐었어요.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때예요. 그래서 사회가 큰 격변기를 걸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로 우리 엄마 아빠가 또 그때 당시에 종교적 열정에 가득 차서 이렇게 곱게 원래 나라에서 국교를 밀었으면 되는데 나름 또 젊은 마음에 종교적 열정에 가득 차서 청교도 편을 들었네. 그래서 잠깐은 잘 나갔어요. 공화정 때는. 근데 아차 금방 지나갔거든요. 크롬웰이라는 청교도 수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영 못했어요. 크롬웰은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잡음이 있어도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는데 뭐 왕도 아닌데 아들한테 물려줬어. 호국경이라고 불렸거든요. 아들한테 물렸는데 아들이 어리고 영 무능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뒤집어 엎고 왕을 도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뒤집혔으니까 청교도 편을 들었던 우리 엄마 아빠는 잠깐 세력 잘 나갔었는데 금방 다시 도로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정말 찌질이 가능한 빈농이 됐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내가 한 5년 전에 내가 이제 막 10대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주변에 조금 부자인 농부들이 땅을 사요. 옛날 귀족이었던 대지주들이 땅을 더 사서 농사를 짓는 대신에 수지가 맞는 양털을 키우려고 양털 장사를 하려고 양을 키워요. 그래서 조그맣게 농사 짓던 땅을 다 헐어버리고 크게 울타리를 쳐요. 그 안에서 양을 방목해서 양털 기르려고. 뭐 쫓겨나면 가난한 농부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쫓겨났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땅이 있으면 내가 집에서 농사를 도와야 되는데 우리 집 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쫓겨나서 삼촌 있는 데 가서 빌붙어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직업을 구해야 됐던 거예요. 농부로 안 되고. 근데 마침 내가 또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단정하게 생겼다 이래서 이렇게 소개장 받고 해갖고 지금 주인 집에 취직이 됐어요. 시종으로. 내가 또 조금 기초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잘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잠깐.
그때 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글을 좀 읽고 쓸 줄 알아요, 내가. 그게 내 취직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 주인 사진이 또 있을 거예요, 보면. 우리 주인도 사실 대대로 잘 살던 귀족 집안 가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주인의 할아버지 때쯤 그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사실 동인도 회사라고 설립됐었거든요. 무역을 위해서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위대하신 예전역의 그 여왕께서 동인도 회사를 창립해서 무역을 관장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주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연줄이 좋아서 거기 조금 발을 들였다가 대박을 쳤어요. 요새는 무역이 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주인은 대대로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무역인이에요. 그리고 꽤 잘 나가요. 의회에서도 목소리가 꽤 세고요. 예, 보면 아시겠지만 옷도 잘 입었어요. 집도 커요. 뭐 돈으로만 하면 크게 그 귀족들에게 꼴리지 않아요. 다만 자귀는 없어요. 뭐 돈 많겠다, 뭐 시종을 많이 쓰는 거죠. 나 말고도 한참 있어요. 예. 내 19이면 사실 나이가 조금 이제 노총각에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빨리 장가를 예전 같으면 가서 이제 애를 빨리 낳아야 농사질 노동력이 생기는 건데 좀 늦었어요. 근데 어차피 뭐 물려받을 땅도 없고 나는. 예. 그래서 이제 월급 받는 거 모아서 집 살 돈 조금 마련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뭐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리고 농사 지을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아요. 예, 옷도 좋은 거 입고 주인이 입던 옷을 물려주거든요. 아니면 주인이 제복을 맞춰주거나.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 아버지가 땅을 도로 어떻게 뭐 횡재를 해서 땅에 생겨서 농사지으러 오라고 그러도 솔직히 가기 싫어요. 비단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가 또 깡촌에 가서 농사짓기는 좀 또 싫어요, 나는. 그리고 또 하녀들도 예쁘거든요. 하녀들이 예쁘게 꾸미고 하녀들이 주인 마님이 옷 질린 거 입어요. 그래서 실크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우리 옛날 동네에 있던 촌구석의 촌뜨기 그 얘네들이랑은 달라요. 냄새도 좋고 향수도 뿌리고. 그래서 제 꿈은, 잭의 꿈은 돈 좀 더 모아서 돈 또 역시 열심히 비슷하게 성실하게 모으고 있는 하녀를 만나서 결혼해서 집주인한테 허락받아서 집 근처에 살면서 집주인 근처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하인으로 사는 게 나의 꿈이에요. 사실 내 팔자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게 우리 옆집에 누구는 쫓겨났는데 그나마 삼촌도 없어갖고요. 도시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은 완전히 도시 빈민이 돼가지고요. 그 집 여동생은 그 창녀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요. 걔도 뭐 빌어먹고 살고 거지하고 그래요. 도시 빈민이 늘어날 때예요. 그래서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또 사실 또 내가 욕심을 부리면 배를 탄다거나 해서 나도 선원이 된다거나 하면 뭐 큰 목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풍문이지 정말 정신 나간 놈이 아니면 정말 빚을 많이 져서 당장 내가 감옥에 잡혀가게 생겼다. 우리 그때 감옥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하에다가 막 몇백 명씩 쳐 넣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먹 다짐해서 좀 센 놈은 누워서 자고 아니면 서서 이렇게 자야 되고 막 똥오줌 다 바닥에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거든요, 감옥 가는 게. 근데 빚을 지거나 뭐 사소한 거라도 감옥에 잡아 보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옥에 당장 잡혀 들어가겠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배를 사실 타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도 다 알지만, 우리 다 알지만 배를 타서 돌아오는 놈보다 안 들어오는 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인도 무역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웬만큼 용기가 있거나 정신 나간 놈이 아니고서는 배 탈 일은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이 계층으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요. 근데 하인이니까 뭐 어디 멀리 놀러는 못 가요. 가끔 이제 휴일 주시면 동네 술집에 가서 좀 놀고 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매일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집안일 하는데 드는 노동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탁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 손으로 빨던 걸 이제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막대기가 돌아가면서 빨래도 되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온종일 일에만 미달리지 않아도 돼요. 약간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술집 못 나갈 땐 난 뭐라고 놀면 좋을까요? 다른 놀 게 없어요. 하녀랑 시시덕거리면 참 좋겠는데 엄청 주인이 감시하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이 비는 시간, 19세의 열기 넘치는, 혈기 넘치는 이 젊은이가 뭐라고 놀면 좋을까요? 글을 쓰면 좋죠. 그러면 잭은 좀 능력 있는 잭이고요. 네. 좀 보통 잭은 최근에 유행하는 게 생겼어요. 우리 주인은 잡지를 읽거든요. 우리 주인도 사실 라틴어랑 그리스는 못해요. 귀족이랑 좀 달라요. 근데 잡지를 읽는데 잡지 같은 데 껴오는 글이 연재소설이라는 게 있네요. 근데 거기 중에 주인님이 읽은 다음에 남는 거를 내가 읽어줘요. 내가 글 읽을 줄 아니까 하인들 모아놓고. 그 중에 근데 정말 내가 용기는 좀 부족해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배를. 근데 웬 어떤 나 같은 애가 배를 타고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를 당했는데 어떤 섬에 가서 그 섬을 개간하면서 그 섬의 군주가 돼서 성공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돼서 돌아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리만족도 되고. 나는 맨날 집주인 막 가서 머리 빗어주고 사진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가발 쓸 때예요. 그럼 막 이가 막 들끓는데 그거 이렇게 이 잡아주고 막 분칠해주고 이런 게 시종 하는 일. 옷 입혀주고 뭐. 네. 맨날 그거 하고 있는데 가끔 시장에 가면 신기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던 감자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엄청 신기한 것들이 후추 그리고 설탕은 세상에 난 먹어보고 천국을 맛보는 줄 알았네. 우리 엄마 아빠는 먹어본 적도 없어요, 설탕은. 그리고 비단옷. 널린 게 비단옷이에요, 우리 집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비단옷 한 번 못 봤어요. 담배. 듣도 보도 못한. 커피. 코코아. 우리 주인님들 초콜릿 먹어요.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엄마 아빠 때는 생각도 못했던. 정말 외국에서 신기한 물품들이 들어오거든요. 궁금하긴 해요, 나도. 저것들이 나오는 세상은 어떨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상상이 나셨어요? 여러분이 로빈슨 크루소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을 흥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잭이라고 생각했을 때. 로빈슨 크루소가 대박을 치겠는가 안 치겠는가. 아직도 로빈슨 크루소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음 달인가? 이번 달인가요? 이제 이번 달 말에 로빈슨 크루소 또 애니메이션이 또 나오더라고요. 몇백 년 전에 나왔던 로빈슨 크루소 아직도 울고 먹히고 있어요. 뭔가 매력이 있는 거겠죠. 아직도 그런데 우리 뭐 비행기 타고 해외 다니고 이럴 때도 그런데 18세기 잭에게 잭 더 풋맨에게 어떤 매력을 가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매력을 가진 거고 그리고 엄청나게 대중적인 작품인 거예요. 18세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잭은 이미 다 아는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들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잠깐 나왔죠. 17세기 청교도혁명. 사실 내전이라고 불려요. 영어로는 English Civil War예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죠?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안 물어봐요. 그냥 잭의 상상력이 더 깊이세요. 잭이 알고 있을. 그리고 정말 피비린내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살아있고 그래서 맨날 이제 뭐 니네가 뭘 아냐 막 우리는 막 그때랑 시간이 바뀌었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도 그랬을 거라고요. 내전을 겪은 세대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내전을 다시 안 겪으려고 Glorious Revolution이라고 부르는 명예혁명 알죠, 여러분? 명예를 막 영광스럽다고 우리는 피 없이 혁명을 이루었노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워서 나라가 피폐해지는 거를 얼마나 실감나게 아직도 기억이 났으면 왕을 모셔오되 힘없는 왕을 모셔오도록 국리를 잘 짜서 그 입헌 군주제의 길로 들어서게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17세기 중반에 청교도혁명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Enclosure Movement으로 해서 영국 사회 전체의 구조가 경제적인 구조가 크게 바뀌기 시작하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작은 소중랑들이 큰 지주 아래서
부쳐먹고 땅 부쳐먹고 살고 세금 바치고 이렇게 살던 중세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홍이 생기기 시작해서 농부들 사이에서 계층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기를 잘 탄 사람들은 땅을 사갖고 인클로저 해갖고 울타리 쳐갖고 대분홍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한편 이제 그 게임의 패자들이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집 살던 애처럼 도시 빈민으로 밀려나거나. 그래서 런던이 이 당시에 엄청 바글바글해요. 말도 못하게 열악한 상황에서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가 전염병도 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명예혁명이라고 17세기 말에 이제 왕이 좀 다시 절대 왕정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왕정 복고랑은 달라요. 그 청교도정만 끝나고 왕을 모셔왔었는데 이 왕의 아들들이 정신을 좀 못 차리고 다시 이제 좀 권력을 잡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힘 못 쓸 왕을 데려온 거예요. 윌리엄 오렌지공 윌리엄이라고 옆에 나라 왕인데 그 집 부인이 우리 옛날 왕의 딸이거든요. 근데 뭐 그죠? 여왕은 힘을 많이 못 쓸 때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되게 예외적이거든요. 처녀였고 남편이 왕이라고 데려왔으니 사실 남편은 여기서 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죠. 입헌군주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명예혁명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명예혁명 때 우리의 작가 로빈슨 크루소를 디포가 많은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어쨌든 명예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세기 초에 1705년에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돼요. 이거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증기로 그래서 한 100년쯤 있다가 증기기관차가 처음으로 공공철도가 놓여요.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그 18세기가 여러분 얼마나 처음 증기로 움직이는 기계 비슷한 모형을 하나 만든 거죠. 엔진인 것 같아요. 저도 증기기관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거 있다가 그 100년, 18세기, 19세기가 지나면서 기관차가 다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말이 안 통해. 이거가 너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본 적도 없는 것들을 나는 누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역이 발달해요. 그래서 예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사탕수수에서 나온 설탕, 담배, 각종 향신료, 차. 아까 얘기를 빼먹었는데 인도랑 교육에 트이면서 차, 홍차. 여러분 다 아시죠? 홍차가 왜 홍차가 됐는지. 녹차를 마시고 싶어서 녹차를 들여오다가 항해가 너무 오래 걸려서 배 안에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홍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무식한 영국 사람들이 그게 차구나. 그리고 먹다 보니까 입맛에 맞고 몸에도 또 뭐 더 좋은 게 생긴다고 하고 발효되니까 그래서 홍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기는 안 나왔지만 중요한 점이 있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이 당시 가장 부자 무약성들 상인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받던 가슴 아픈 상품이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노예상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제일 수지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세계사 같은 거 배운 사람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삼각무역을 했다고 그래요. 영국 대부분의 상인들이 무역상들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총이나 공산품 뭐 그렇게 세련된 건 아니죠. 어쨌든 옷감이나 이런 거 팔고 거기서 노예를 사거나 잡아서 카리브해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쪽에다가 팔고 거기서 사탕수수 같은 걸 사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한번 3번 돌고 나면 이 팔자가 바뀔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었나 봐요. 물론 위험 부담도 컸지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잭에게는 적어도 어떻게 읽히냐면 그게 물론 뭐 비도덕적이고 노예를 어떻게 사람을 잡아다 퍼느냐 이건 이제 이후에 정신 좀 차린 다음에 하는 얘기고 잭 같은 청년이 보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페산트, 소농, 빈농이지만 내가 잘만 하면 내 비록 용기는 없어서 배는 못했지만 내가 잘만 하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막 너 귀족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면 안 된다, 말대꾸하지 마라. 막 우리 엄마 막 빌빌 겨요. 그치만 내가 볼 때는 내가 기회만 잘 잡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시대인 거예요. 물론 월급 주는 우리 주인 앞에서 내 함부로 못해요. 그렇지만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로빈슨 크루소의 얘기를 좀 할게요. 작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작가가 어떤 작가냐면요.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가라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잭이 글 쓸 거라고 하셨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제 배웠던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할 줄 아는 귀족들은 이제 고상한 문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난 못 읽는데 뭐. 그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 주인도 못 읽는다고 했죠. 고전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읽지를 못해요. 쓸지도 못해요. 그리고 시를 써야 되는데 사실 짧은 시는 안 쳐주거든요. 짧은 시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소넷 정도 해갖고 그냥 시시닥거리는 거지, 귀족들이. 왜냐하면 이제 낭만주의 시는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쓰고 읽는 거는 나는 쓰고 읽을 수도 없거니요.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끼적끼적 거리는 글들이, 산문들이 대흥행을 해요. 왜냐하면 산문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잭 있다. 비록 서민이지만 내 정치 돌아가는 거 웬만큼 안다고요. 왕을 어떻게 데려왔는지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엄청 돌아다녀요. 네. 팜플렛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21세기에서 시장에서 모세 일합니다 오듯이 돌아다녔어요. 정치적인 팜플렛들이. 네. 뭐 누구를 탄핵하라, 뭐 누구의 비리를 고발한다, 막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돌아다녔어요. 웬만큼 알아요 나. 네. 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재미를 위해서 읽고 싶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만 해서 밥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고상한 직업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에요. 딴 거를 하면서 이제 소일거리 삼아 심심하니까 내가 이런 걸 읽었더니 재밌더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근데 디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슷하게 중산층 사람이었고요. 상인이었어요. 상인은 되게 지질이 장사를 잘 못했는지 엄청 빚을 맨날 졌어요.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랑 좀 관련 읽는 거 쓰고 글을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격동하는 글, 선동하는 글을 많이 쓰다가 찍혀갖고 국외로 추방당하고 막 이랬어요. 국왕에 추방당했더니 거기 이제 영국의 왕으로 오고 싶은 윌리엄 공 오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막 글도 잘 쓰고 보니까 말 달변이고 이러니까 유용하겠다 싶어서 디포가 스파이 노릇도 해요. 스파이, 직업 밀정, 첩자 노릇도 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공 오렌지가 오면서 이제 좀 소명이 됐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근데 또 사업하다 망해갖고 또 빚쟁이 돼갖고 또 쫓겨다니고, 이 사람이 재주 있는 건 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재를 해서 조금 그냥 입에 풀칠할 거리라도 벌어보자 해서 쓴 게 로빈슨 크루소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지금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거지만 되게 최초의 영국 소설로 불리우는 작품이고 그럴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소재 자체는 웬 젊은이가 항해를 나갔다가 남파당에서 희한한 세계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탐험기는 되게 좀 흔했어요. 네. 여러분이 알만한 걸로는 그 비슷한 형식을 취한 걸로는 걸리버 여행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인기를 끊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많이 잊혀진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어 파인스라고, 거기는 이제 섬의 성질이 로빈슨 크루소와 많이 다른데 신세계는 신세계예요. 젊은 어떤 선원이 난파를 당했는데 하필 배에서 다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만 오롯이 살아남아서 이 남자랑 이 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섬이 너무 낙원이야. 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낙원이에요. 그 남자 하나에 여자들만 득실득실, 귀족 아가씨부터 저 아래 천민 여자까지 이렇게 득실득실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어느 지점에서 젊은 남자들, 당시에 젊은 남자들이 그걸 좋아했을 부분인지 아시겠나요? 네.
제가 설명해야 돼요? 네? 남자, 젊은 남자 하나, 예. 계층별 연령段아까 여자들이 쫙 일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즐겼다는, 즐겁게 지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인기를 끈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실존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재밌었을 거예요. 우리의 잭은. 잭 더 푼맨, 우리의 주인공 잭은 그 얘기도 보면서 막 엄청 재밌었을 거예요. 밤을 새면서 읽었을 거예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가졌던 다른 점은 뭘까요? 그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거랑 비교해서 얘기해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아일 오브 파인스랑 그 여자들 많은 섬에 갔던 그 얘기랑 비교해 보자면 그거는 이제 이 사람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선원에. 그 이야기가 집중하는 건 그 상태예요. 그 섬에서의 그 입맛대로 아가씨를 골라 잡을 수 있는 그 상태. 얼마나 놀라운 신천지가. 그거에 집중, 포인트를 맞춰요. 로빈슨 크루소는 여러분이 직접 읽지는 않겠지만 어디서 시작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에서 시작해요. 우리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배를 처음 타게 됐고 로빈슨 크루소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되게 당연한 것 같고 사실 요새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쓰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읽어요. 쓰지도 않아요. 현대 작가들은 재미가 없어서 워낙 뻔해서. 근데 그 시대 18세기에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요. 로빈슨 크루소가 보통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약간 돌 플러스 아이 기질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중상계층의 로빈슨 크루소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나는 중상계층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미들 클래스라는 걸 강조하고 시작해요. 영웅이 아니라고요. 이전까지 이야기했던 긴 이야기들에서 주인공은 적어도 뭐 헤라클레스 이런 영웅이 아니면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적어도 왕은 됐어요. 아니면 기사나 톱계층, 사회의 완전 윗계층, 사회의 지도계층이었다고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사람이 항해를 가서 바다에 빠져 죽어도 나라의 운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 사람 얘기를 쓰고 읽는 거예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시대가 뭔가 바뀐 거예요. 보통 개인이 충분히 읽고 쓸만한 가치가 있는 흥미있는 주제가 된 세상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 사람의 이야기도 읽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한 100년 전에 쓸 생각도 안 해요. 왜? 쓸 필요가 없거니와 쓸 이유도 없거니와 누가 관심 있어요? 너랑 나랑 잭이나 존이나 우리 아빠나 엄마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다 똑같은 일하고 사는데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건 그 시대에는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가뭄이 왔을 때 뭔가 일어나서 이 상황을 타게 해줄, 용을 물리쳐줄 우리의 아도왕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싶었어요. 백년 전에는. 지금은 내 이야기를, 특이한 우리 옆집 사는 사람 얘기를 읽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은 거예요. 바뀌었어요.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대두되고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개인이란 개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영웅이 아니에요. 소장농이 아니에요. 상인이 아니에요. 왕, 귀족 아니에요. 개인은 인간이라면 어디나 걸어지는 개념이에요. 그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개인은 딱 떨어뜨려서 그 인간만 놓고 생각해요.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18세기에는 그게 상당히 낯설면서도 신선하면서도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그 개인이라는 개념이 설립되게 된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게 왜 중요한 선언인지, 그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아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으면 너는 거기 있는 거지. 네가 뭔데? 네가 생각하든 말든, 네가 존재하든 말든. 근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게 울림이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왜 울림이 있는 줄 아세요? 다른 데서 근거를 안 찾아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내가 김씨 집안의 몇 대 손이라서가 아니라 그거 다 없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거는 어떻게 해도 흔들림 없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개인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시작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 존 로크라고 동시대인이에요. 디포랑. 존 로크 아세요? 아시죠? 여기서 들어보세요. 실증주의자 막 이런 과학 철학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뭔가 보고 느껴야 믿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내가 보고 느낀 걸 믿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줘서 혹은 왕이 혹은 신부님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너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폭풍이 밀려온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네 그러고 회개해야죠. 뭔 소리예요. 왜 날씨를 재고 습도가 어떻고 말이 돼요. 왜 그래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러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그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정체성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의식의 정체성이다. 일정 기간 지속되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내가 누구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내가 누구냐? 내가 기억하는 내 존재가 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건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 엄마가 내가 널 잘 알아. 너는 이런 애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신분제 사회에서는 너는 소장농, 너는 종농, 뭐 띠나 기나 니네 아빠보다 조금 잘생겼든 조금 청명하든 뭐든 너는 종놈. 이던 세상에서 나를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억하는 걸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출발점이에요. 다른 거랑 분리돼 있어요. 윗세대랑도 다른 사회 질서와도 개인은 따로 출발해요. 그래서 그 개인 개념이 섰을 때 가능한 것이 그 계약론? 사회 계약론? 맞나요? 소셜 컨트랙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만드셔서 니네를 다스려라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랑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로. 그게 왜 가능하냐면 개인이 있어야 가능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왕으로 해주지. 내 왕으로 인정하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생각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았던 시절에서 바뀐 거예요. 로크가 사회계약론에 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18세기 소설이 발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소설은 기본적으로 영웅들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개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서 여러분이 계속 상상을 하려니까 좀 힘들겠지만 그 의식이 반영된 18세기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증거들이 있는데요. 또 사진이 몇 개는 있었는데 잭에게 익숙한 건 의자예요. chair. 근데 그 전 세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chair가 별로 없었어요. 뭐가 더 만들기 용이한 줄 아세요? 효과적이고 벤치가 만들기 더 용이해요. 뭐 차이를 아시겠어요? 체어랑 벤치? 일단 벤치가 만들기 편한 이유는 아시겠죠? 이렇게 막대기 놓고 다리 하면 여러 명 쭉 앉잖아요. 근데 왕좌 빼고는 거의 벤치였어요. 예전에는 18세기에 혼자 개인이 자기 공간을 가지고 내 자리로 앉는 인디비주얼 체어가 처음 대량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흔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 개인 접시. 18세기에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다 그전에는 옛날 우리 찌개 먹듯이 수치 같은 거 딱 놓고 이렇게 먹는 분위기였는데 내 접시. 18세기 시작해요. 또 하나, 건축적으로 그 플로어 플랜을 보면 평면도를 보면 바뀌는 게 있는데 방이 생겨요. 개인의 방. 용도로 구분되는 방이 아니라 내 방, 네 방, 우리 아빠 방, 엄마 방, 형 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방이라는 게 18세기에 처음 보면 도면에 보면 빌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그 전에는 자는 방, 씻는 방, 먹는 방이었는데 물론 이제 더 잘 살게도 된 것도 있죠. 여러 개 생기니까 여러 방을 만드는 거겠죠. 어쨌든 18세기 자기 방, 그 개인의 방이라는 개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18세기에 또 재밌는 게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정말 예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회중시계? 여러분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영국 귀족이 갖고 다니는 그 동그란 시계 있잖아요. 혼자 갖고 다니는 거. 그게 18세기에 만들어지고 보급돼요. 물론 사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예쁘고 귀중품을 많이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서 아무나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막 귀족이 이렇게 들고 초상화 그리고 그래요. 나 이런 거 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어땠냐면 시계가 없진 않았지만 빅벤처럼 그 도시 공동체가 다 보는, 그 마을 공동체가 다 보는 시계 하나 있어요. 누구나 시간을 공유했어요. 18세기의 재미있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요새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시계가 약간 또 제각각 가는 거예요. 내 시계가 맞았네, 네 시계가 틀렸네 뭐 이러면서 싸우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고 시계가 기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또 재밌는 건 자기 개인의 시간, 내 시간이라는 컨셉이 생겼다는 것이 독특한 일이에요. 내 시간, 내가 보고 내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 옛날에 다 같이 아침 되면 일어나서 농사 지으러 가고 요 시간 되면 와서 밥 먹고 요 시간 되면 뭐 씻고 자고 이렇게 다 같이 누렸던 공동체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여기 이렇게 보면서 나는 요때 뭐 하고 나는 요때 뭐 하고 개인의 시간이 생겼다는 것. 그런 점들이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질문 있나요?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차이를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 엄마 아빠와 나의 사진을 특히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보게 되면. 질문 있나요? 사회가 막 변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으시죠? 나는 젊지만 나는 젊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있지만 뒤로 막 밀리는 늙은 세대들이 있어요. 시대가 막 변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닥칠 것 같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얘기했지만 우리 옆집처럼 이렇게 도시 비민으로 돼갖고 막 몰살 당하고 막 이런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너무 새로운 문물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뭐든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시대예요. 질문 없어요? 로빈슨 크루소 잠깐만 얘기할게요. 로빈슨 크루소 지문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항해기는 많이 있었던 소재고요. 얘기했지만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에게 일생에게 집중을 맞춘 건 그 당시에 대두되던 개인의 개념과 딱 들어맞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여러분 제가 로빈슨 크루소를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없잖아요. 직접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은데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꼭 원작을 한번 읽어보길 권하고 싶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변형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작과 너무 많이 멀어진 작품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느 주에서 태어난 누구 집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약간 바람든 청년이어서 되게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 게 거의 그 작품의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꽤 장문의 연설을 하시는데 네가 행복한 줄 몰라서 그러는 거다. 중간 계층, 미ddle 클래스가 네가 얼마나 팔자가 좋은지 모르냐. 너 감사할 줄 모르면 벌 받는다. 는 얘기를 한참 해요. 귀족들은 게을러지고 도덕적으로 악해지고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아래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최고다.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히 중간 계층인데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뭐 다 그렇지만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바로 난파를 당하는 게 아니라 런던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번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때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더라면 좋았을 걸 그래요. 그 얘기는 정신을 안 차렸다는 얘기죠. 계속 가서 도망가서 런던에서 이제 배를 또 타요. 첫 번째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간무역처럼 그 아프리카로 먼저 갔다가 근데 이제 남미로는 안 가고 아프리카 갔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남겨요. 재미를 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해를 또 나가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나갔다가 무어인들, 당시 투르크인들 배한테 잡혀서 노예가 돼요. 자기가 노예가 돼요. 그래서 뭐 잠깐 있다가 도망 나온 것도 아니고 2년 넘게, 2년 반 정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보다 더 어린 주리라는 무어인 노예, 같은 노예인데 데리고 탈출해요. 얘가 정말 자기를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탈출했다가 포르투갈 배의 구조가 되는데 이 포르투갈 배가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가던 배였던 거예요. 브라질로. 이 배에서 이 주리를 팔아요. 주리를 팔아요.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줬던 애인데 팔아요. 그리고 팔고 브라질로 도착해요. 브라질에 도착해서 당시에 이제 우리도 알지만 식민지 여러분 세계사에서 식민지 경영을 보면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플랜테이션이라고 왜 무상 노동을 막 써서 노예를 써서 이렇게 그 사탕수순 이런 걸 길러서 팔아서 큰 이익을 얻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해서 또 재미를 봐요. 엄청 뭐가 잘 돼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고질병이 뭐냐면 주어진 데 안주를 못한다. 만족을 못한다. 이게 내 병이고 내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요. 브라질에서 뭔가 또 돈을 또 벌겠다고 나가다가 난파당해서 무인도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근대적 개인,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개념의 밝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두움을 생각할 때 꼭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면 로빈슨 크루소부터 나타나거든요. 로빈슨 크루소가 돈을 또 벌려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려고 나갔겠어요, 여러분?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일 돈 많이 받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상품. 노예. 노예를 가져오겠다고. 그것도 나라에서 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독점 무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익이 많이 남기도 하거니와 또 근데 약간 이렇게 너무 좀 폐해가 많아서 그래서 국가가 독점 무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몰래 밀무역을 그것도 심지어 노예 무역도 괘씸한데 거기에 국법을 어겨서 밀무역을 하려 나가다가 난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로 가요. 무인도에서 여러분 몇 년 사는지 아세요 혹시? 몇 년쯤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윌슨 나오는 그 러스트인가? 보셨나요?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 러스트가 아니죠. 캐스터웨이에서 몇 년 살았는지는 혹시 아세요? 거기가 한 2년 반 그쯤 돼요. 네. 로빈슨 크루소는 거기서 이제 그죠 2년 반 살면서 윌슨이랑 막 정들고 막 죽어도 나가겠다고 나가잖아요.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서 몇 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몇 년 정도 살아야 여러분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때려 못 찍어보세요. 17년. 강한 정신력을 가진. 17년도 긴 것 같죠, 여러분? 23년을 살다가 나와요. 23년을 살고요. 17년도 크게 불렀는데, 그죠? 23년을 거기서 무인도에 살고요. 더구나 여러분 다 프라이데이라고 여러분 또 아시죠? 같이 로빈슨 크루소의 그 하인이자 종이자 동지처럼 요새는 그려지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노예예요. 근데 그 프라이데이를 구하는 게 금요일을 구하는 게 21년째 되던 해예요. 21년간 혼자 살아요. 무인도에서. 근데 그 기록이 엄청 꼼꼼하고 자세하게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재밌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뭘로 채우느냐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혼자 무인도에 있는데 21년간 있었던 일로 소설의 대부분을 몇백 페이지를 채울 수 있다면 그걸 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재미없지만 잭은 재밌게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작가라면 무인도에 혼자 산 남자 얘기를 21년간 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엄청 바쁘게 지내요, 로빈슨 크루소가. 엄청 바쁘게 지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캐스터웨이에서는 탈출하려고 각종 머리를 써요, 그죠? 그걸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죽으려고 그랬다가 그래도 살아보자 그러고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로빈슨 크루소는 탈출하려고 초기에 그랬다가 회류에 휩쓸려 지나갈 뻔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내가 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기어나갈래다가 벌을 받았구나. 그러고 한 다음에는 탈출 시도를 안 해요. 로빈슨 크루소는 뭐 하냐면요. 재산을 불려가요. 그 안에서. 처음에 자기 있을 그 동굴에 굴을 파고요. 굴 하나 파고 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게을러서 일단 내 몸 안전하게 누일 수 있으면 됐다 싶을 텐데 이렇게 저장소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배에서 우연히 뭐 밀이 떨어지고 그래서 밀을 또 키워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한 해 먹고 살 것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누누이 몇 해 동안 농사 지을 걸 생각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종자씨 남겨놓고 당장 먹을 거 남겨놓고 그다음에 빵 만들어 볼까 싶으니까 빵 만들 실험할 거 망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울타리 쳐서 염소 잡아서 키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리고 여기 기후가 좀 큰 농사를 짓기는 어려우니까 섬의 내륙에 가서 별장도 지어요. 그래서 뭐 건포도도 말려서 먹고요. 뭐 심지어는 21년째 되던 해는 뭐까지 할까 하다가 금요일을 구하냐면 맥주를 만들어 볼까 이러다가 금요일을 구해요. 그것이 계속 그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빵 구우려고 오븐 만드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의자 만드는 이야기. 근데 나중에 지문 보면 나오겠지만 그게 재밌고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나에겐 이성의 힘이 있어서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못할 것이 없더라. 내가 비록 숙련공이 아니지만 의자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지만 신경 써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만들어보고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또 만들어보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개인이 아무 도움 없이 내가 혼자서 그냥 사는 것도 아니라 별장까지 둔 컨트리 하우스라고 그러는 건 영국에서 귀족 젠트리 계층에서 집 2개 두고 별장 갔다가 겨울에 도심에 왔다가 그러고 살던 거거든요. 그 삶의 상태를 갖출 때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재산 불리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관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가. 그 삶 전체에 대해서 자기가 로빈슨 크루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식민지, 나의 영토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군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잭한테 그게 재밌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잭이 18세기의 가난한 빈농의 아들이 화려한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막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잭이 보기에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마장에 그런 상황에 탄다면 나도 생각해보면 의자 정도 만들고 나도 뭐 농사 조금 지을 줄 아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로빈슨 크루소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거든요. 나중에 보면 지하 감옥까지 있어요. 거기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지하 감옥까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1년째 됐을 때 이제 필요한 게 없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무서워해요. 사람 발자국을 보고 20년째 되던 해에 19년째인가? 그러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을 산 다음에 무인도에서 사람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공포스러워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온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단히 방어적인 태세로 살아요. 이제 식인종들이 와서 나를 잡아먹을까 봐, 내 걸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마인드가
property, 자기 소유 재산을 지키는 중상계층의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혼자 살지언정 무인도에서.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중간에 배가 한 번 난파돼서 이렇게 난파된 배에서 올라가서 뭐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옷이 없잖아요. 옷을 세련되게 못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그 집꼴로 만들거든요. 로빈슨 크루소가 잘 못하는 게 이제 재단을 잘 못해요. 옷은 입고 있는데 이렇게 좀 그런데 그 난파되어 온 배에서 시체에서 옷을 벗겨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수부 그 노젓는 제일 하층민의 옷은 안 벗겨 입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계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선장 옷은 아닌데 약간 좀 선원장 정도 되는 사람 옷은 셔츠를 갖다가 입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무인도에 갔다고 해서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문명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개인으로서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그 영국의 문명, 18세기 영국의 문명을 거기서 다 구현해요, 혼자서. 그게 이제 매력인 거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못 살게 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맨날 네가 뭐 어려운 걸 아니야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우리 주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충분히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 기회만 주어줘 봐라. 네. 똑같이 살고 내가 더 멋지게 산다.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데이를 구하고 금요일을 구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은 부분이고 여러분도 사실 그걸 보면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네. 로빈슨 크루소가 너무 사람이 그리웠다고 말은 해요. 사는 거 보면 그렇진 않은데 그래갖고 앵무새한테 자기 이름을 부르게 가리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이가 왜 금요일인지 아시죠? 프라이데이가 멋진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가 금요일날 쟤를 만나서 금요일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내가 추석 때 쟤를 만나면 쟤는 추석인 거예요. 완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근대적 개인의 다른 면이에요. 그것도 기억을 하면서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개인 혼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멋진 것도 있지만 남이 필요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외국인 친구를 만났다. 내가 물론 목숨을 구해줘요. 그렇지만 처음 물어보는 게 되게 뭘 것 같아? 뭘 물어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이름을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걔가 이름이 없겠어요? 프라이데이가 20세 정도 되는 약간 젊은이로 나와요. 애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기억 못하는. 그러면 이름이 없이 살았겠냐고요. 근데 한 번을 안 물어봐요. 이름을. 한 번을 안 물어보고 내 이름을 가르쳐주고요. 너는 프라이데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것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안 물어보고. 근데 더 웃긴 건 어떻게 보면 더 상징적인 건 앵무새한테 자기 이름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걸 듣고 싶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되게 애처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남이 내 이름 불러주는 걸 듣고 싶어서 앵무새한테 자기 이름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에요. 프라이데이에게 자기 이름을 주인님이라고 가르쳐줘요. 너는 내 이름은 주인님이다. 너는 금요일이다 라고 가르쳐요.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얘기해 주자면 탈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탈출을 하려는 욕망이 완전히 없어졌던 건 아니고 어떻게든 좀 그러면 인력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해볼까 싶었다가 이제 좀 천천히 추진하려는 가운데 배에서 반란이 일어난 배가 선장을 버리려고 이 섬에 왔다가 로빈슨 크루소가 머리를 잘 써서 선장이랑 편을 먹고 배를 취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선원들은 어차피 그 당시에 그 배가 워낙 약간 군대 같은 데라, 그러니까 명령 불복은 바로 즉결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근데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 사람들 영국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무인도에 내려놓고 니네 정신 차려서 여기서 잘 살아라. 그런 다음에 그 배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당연히 금요일에도 데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날 것 같죠? 조금 더 있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정리해요. 근데 로빈슨 크루소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판타지를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23년간
오지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왔더니 재산이 불어나 있어요. 브라질에 땅을 두고 왔잖아요. 관리를 잘해줘서 남이 엄청난 거부가 돼 있어요. 그전에도 부자였다면 이제는 막 완전히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뒤에 나오냐면 재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요. 그리고 끝날 것 같죠. 근데 자기 조카가 배를 탔는데 또 나가자고 꼬셔서 또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무인도를 방문해서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걸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탐험을 떠났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해주마. 그리고 끝나요. 근데요.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인 이름이 한 번은 안 나와요. 자식 이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잘 흥분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잭이에요. 금요일에는 우리는 메리가 될 거예요. 예. 어쨌든 오늘은 남자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화가 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자 이름이 한 번 안 나오잖아요. 그 섬에 갔다가 필요한 물품을 보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가버너예요. 가버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 땅인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보내주는 물품이 소, 뭐 염소, 뭐 닭 이런 거 보내주고요. 그런 거랑 같이 여자도 보내요. 이렇게 물품 목록에 들어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인권 그런 건 없어요, 이 작품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대적 개인의 개념이 극한으로 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도 다 알지만 여러분 다 알죠. 그 미국 독립선언문 이런 데서 모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했을 때 그 모든 인간이 man이라는 거, white man이라는 거 아시죠? 여자는 안 들어갔어요. 여자는 기본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색인종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21세기로 돌아와서 우리 유색인종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18세기 개인에 안 들어갔어요. 계몽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천부적인 권리를 지닌 혼자 생각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개인들을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요일이가 유럽에 와서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주인을 로빈슨 크루소를 따라다니거든요. 금요일이가 아버지도 나오거든요, 작품에. 근데 영국으로 갈 때 금요일이한테 너 여기 남을래 안 물어봐요. 금요일이는 그냥 부속품이거든요. 개인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이 시기에는 다른 개인과의 관계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만 개인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혁명적이고 충분히 신선했기 때문에 다른 개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볼 여력은 아직 없이 나온 게 로빈슨 크루소예요. 그런데 조금씩 금방씩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잖아요. 사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사회는 다 같이 사는 곳인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방 변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오늘 보는 것도 없이 생각하느라고.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PPT 제가 올려놨거든요. 보고 제가 미진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할게요. 소설이 그전에 산문 작품들이 많이 존재하긴 했었어요. 로맨스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도왕 이야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영웅들의 이야기. 근데 소설이 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개인이 특정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라는 게 특이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개인이잖아요. 예를 들면 영웅들은 누구나 아는 특징이 있어요. 아도왕은 엑스칼리버를 갖고 다닌다든지. 그러니까 그 엑스칼리버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도왕이기 때문에 아도왕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뭐 여기 여드름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건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을 할 때는 묘사를 해야지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소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묘사가 구체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빈슨 크루소가 의자를 만들고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로빈슨 크루소의 그 집을
묘사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위에서 몇 미터 내려와서 몇 비트 내려와서 구멍을 몇 개를 내고 이 옆으로 몇 칸이 있고 이런 걸 다 설명해요.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묘사의 구체성, 사실성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형식적 사실주의라고 불러요.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아놓으세요. 소설을 정의할 때, 소설의 발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전에 없다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를 소설이라고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구체성 때문에 그런데 그 구체성을 부를 때 사실주의, 형식적 사실주의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형식상만 사실주의, 진짜는 사실주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방식에서 형식, 소설의 형식, 모양이 사실성을 구현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전과는 다르게 이런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살짝 하셨겠지만 엄밀히 여러분 사실적이다, 현실적이다 하는 게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특히 18세기에 맨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일 하나 안 하고 니나노 놀던 귀족들의 현실과 잭의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게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가 현실적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소설이 사실적인 소설인 게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소설인 거예요. 사실적인 소설인 거예요. 엄밀히 말해보자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로빈슨 크루소의 심리적 안정성, 막강한 심리적 안정성은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여러분. 23년간 살면서 여러분 제정신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로빈슨 크루소의 섬이 또 여러분 느끼셨죠? 재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건 생존이 아니라 재산을 불려나가거든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섬이겠어요. 말이 되는 섬이겠냐고요. 현실적인 섬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볼 소설들을 볼 때도 내용이나 배경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법하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우리한테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전해주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특히 영국 소설의 출발에서 보이는 특징이에요. 앞으로도 보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파멜라 볼 텐데 그것도 보면 사실 신데렐라 얘기고, 신데렐라 우리 얘기 다 그렇듯이 역사상 몇 명이나 됐겠어요. 왕자님이랑 결혼한 시골 처녀가 혹은 하녀가.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하나만 더 중요한 어나운스먼트. 이제 끝났어요. 수업은 끝났어요. 이제 상상력의 힘을 놓쳐도 돼요. 여러분 배가 고파지셨기를 바래요. 상상을 하고 나면 머리 힘을 많이 써서 배고파지거든요. 이건 그냥 어나운스먼트예요. 공고인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추석 끝나고 읽기 시작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는.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좀 미리 읽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이언스 만화를 좀 다시 봤더니 그게 그런 식의 문장에 익숙해지면 속도가 나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 읽으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19세기식 문장이라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이언스 만화의 챕터 1, 2, 1장, 2장을 읽어오세요. 안 길어요.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다만 연습한다는 의미로 최대한 꼼꼼히 읽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그걸 읽으면서 뭐에 대해서 써와야 되는지 제가 금요일에 알려드릴게요. 읽어오는 건 화요일까지예요. 됐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